근데 제가 오늘은 공포영화 8번 출구 리뷰를 가져왔거든요. 영화 장르가 호러, 서스펜스, 미스터리, 공포 영화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영화 기승전결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말을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영화 스포일러가 원치 않으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영화가 만원 지하철을 탄 주인공 시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우는 애기를 데리고 안고 있는 엄마가 있어. 근데 이제 애기가 너무 자지러지게 막 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던 어떤 아저씨 남자가 되게 막 성질을 낸단 말이야. 주인공은 이어폰을 이렇게 두 쪽을 끼고 있다가 그냥 한쪽을 이렇게 빼고 상황을 한번 봐요. 저런 상황이구나 하고 다시 그냥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자기 할 거 하다가 이제 지하철을 딱 내린단 말이야.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거든요. 그 전화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전화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여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말해. 주인공은 그런 생각도 없었고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아기가 이제 생겼다고 하니까 뭐 당황하겠죠? 여친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 자기는 지하철역 안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통신이 막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서 통화권 이탈이라 하면서 전화가 딱 끊기게 돼. 맞은편에서 서류 가방을 든 어떤 아저씨가 걸어오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8번 출구 게임이랑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거든. 주인공이 같은 공간을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자기도 이상해서 이제 확실한 이상한 느낌이 든 거야, 주인공이. 그리고 뒤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제서야 뒤를 딱 돌아본단 말이야. 근데 그 마주 걸어오던 서류 가방 든 아저씨가 자기 뒤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웃고 있어. 그 아저씨를 보고 기겁해서 막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0번에서 드디어 1번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상현상을 찾으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8번 출구까지 갈 방법을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거기 이제 지하철 보면 안내판도 있어. 안내판에 8번 출구까지 가는 규칙은 게임 규칙이랑 동일해요. 1. 단 하나의 이상현상도 놓치서는 안 된다. 2. 이상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되돌아가야 돼. 그리고 3. 이상현상이 없다면은 앞으로 그냥 계속 가면 돼. 그렇게 잘 해서 8번 출구까지 가서 탈출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주인공이 드디어 0번에서 1번이 됐잖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딱 들고, 하나하나 안 놓치려고 이상현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하철역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다 사진을 찍는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다음 코너, 다음 구역으로 이제 가요. 이제 이상현상을 찾으려고 폰을 딱 사진 찍어뒀던 폰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니까 사진이 다 깨져 있는 거야. 사진 파일이 다 깨져 있어서 보지를 못해. 주인공이 막 그때부터 사진 찍었는데 왜 안 되지? 이제 공포를 막 느끼니까 천식도 덩달아 막 심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했던 거는, 이게 영화가 조금 답답한 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천식이 있잖아? 그리고 계속 기침을 하면은 그 천식 할 때 뿌리는 기침 스프레이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스프레이를 그냥 주머니에 넣던가 손에 계속 들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자꾸 가방에 넣었다 뺐다 그러거든. 별건 아니지만 살짝 조금 답답하기는 했고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드디어 5구역까지 주인공이 갔단 말이야. 가고 있는데 자기 여친한테서 다시 전화가 와요. 나는 그 생각이 들었지. 자기가 어쨌거나 이상현상을 찾아서 가고 있잖아? 근데 계속 전화 같은 게 안 걸려왔었는데 여친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와. 그럼 그걸 그냥 이상현상이라고 딱 생각이 안 드나? 전화를 받거든. 여자친구 전화니까 그냥 받았겠지. 그 아기 임신한 거에 대한 문제를 같이 다시 말을 한단 말이야.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지하철 안에서 아기 우는데 남자가 막 성질 내외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폰만 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도 그랬다고. 그런데 자기가 아빠가 될 자격이 있겠냐는 그런 말을 막 하면서 고민을 막 하다가 전화를 또 끊어요.
5번이었는데 코너를 딱 도니까 0번이 된단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예 그냥 주인공이 멘붕이 터져서 그냥 패닉 상태가 됐는 거야. 주인공은 그렇게 완전 정신이 나가서 길을 가고 이때부터 시점이 다른 시간선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 걷는 남자 시점으로 바뀌거든요. 걷는 남자가 그냥 게임에서는 NPC로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영화에서는 진짜 사람으로 나오더라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나와. 그게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걷는 남자는 어떤 그 소년이랑 같이 그냥 손잡고 같이 길을 가고 있었거든? 걷는 남자는 아까 주인공이 계속 이 아저씨 마주친 것처럼 자꾸 어떤 여학생이랑 되게 마주쳐요. 계속 똑같이. 이상해하고 있는 와중에 여학생이 이번에는 그 걷는 남자 아저씨한테 말을 걸어오거든요. 주인공들은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거를 이상현상이라고 인지를 못하나 봐. 그래서 여학생이 자기도 길을 여기서 막 헤매고 있는데 같이 동행해도 되겠냐고 그러거든. 같이 동행을 해요. 세 사람이 같이 그래서 동행을 해. 걷는 남자랑 소년이랑 그 여학생이랑 하는데 근데 이 여학생 약간 비주얼이 좀 쎄하거든요. 여학생이 이 아저씨한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약간 대충 그런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맨날 맨날 사람한테 치이고 답답하게 반복되는 일상이고 막 그런데 그런 현실 세상보다는 그래도 고요하고 조용하고 이런 지금 요 시간이 더 낫지 않냐고 반복되는 일상 그런 게 너무 지겹지 않냐고 그냥 자기랑 같이 여기서 그냥 계속 살자 계속 있자 약간 그렇게 말하면서 똑같은 말을 아까 했던 말을 계속 되풀이해. 목소리가 점점 이상한 귀신 들린 목소리처럼 이렇게 바뀌거든. 그래서 이제 남자는 그제서야 이상현상인 줄 알고 뒤로 빠꾸해서 도망친단 말이야. 여학생한테서 도망쳐서 소년이랑 아저씨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 소년이 어떤 문 앞에서 되게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아저씨는 여학생이 막 그렇게 이상한 짓, 이상 현상을 본 바로 직후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소년이 서 있는데 그걸 좀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냥 소년 끄집고 이렇게 막 달린단 말이야. 달려버려서 다시 0이 돼요. 그래서 그 아저씨도 막 그냥 미쳐버려. 자기를 빤히 보고 있는 그 소년을 보고 다시 정신줄을 잡는단 말이야. 그래, 다시 가. 갑자기 0번이었으면은 이상현상을 없이 지나쳤다 해도 1번이 돼야 되잖아? 근데 0번에서 바로 8번 출구 그러면서 그게 보인단 말이야? 아저씨는 근데 0번이었는데 바로 8번이 된 거를 이상한 거를 못 느끼나 봐. 근데 막 이제 애는 같이 가던 애는 소녀는 그 아저씨 막 말리거든? 8번 출구로 아저씨는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소녀는 맞고 근데 결국 그 이제 걷는 남자는 소년을 뿌리치고 그냥 자기 혼자 8번 출구로 나가버리거든요. 소년은 그래도 그 남자를 뒤로 하고 그 계단으로 안 나가고 다시 되돌아간단 말이야. 소년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제일 똑똑한 아이야, 소년이. 뒤로 되돌아오는 소년을 이제 그 원래 그 주인공 메인 주인공 남자랑 소년이랑 그렇게 해서 만나게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선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그 이거 서류 가방 들고 걷는 아저씨랑 소년이 먼저 만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혼자 소년이 남겨지고 남겨진 소년이랑 이제 그 메인 주인공 남자가 만난 거지. 이제 주인공이랑 소년이 같이 다니게 돼요. 이 주인공한테도 소년이 되게 도움을 많이 줘. 주인공은 이거 이상현상인가 아닌가 막 그러는데 소년 말 듣고 이렇게 가니까 계속 번호가 이제 착착착착 바뀌거든? 갑자기 이제 가고 있는데 어디서 지하철역 그 환풍구 같은 데서 막 애기들 울음소리가 미친 듯이 나고 그 다음에 막 바닥에서는 막 쥐떼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려오기 시작해. 예,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이 영화 전체로 봤을 때 제일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막 피범벅된 피투성이 된 애기들이 막 천장에서 우두두두 떨어진단 말이야. 되게 무섭겠죠. 이제 길을 다시 나서 또 아까처럼 걷는 남자
걷는 남자일 때처럼 그 소년이 어떤 문 앞에서 그냥 계속 바라보고만 있는단 말이야. 이 주인공은 이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안을 본단 말이야. 아까 그 걷는 남자는 그냥 소년 잡아 끌고 그 문을 확인 안 했던 그 문이거든요. 문을 딱 열었는데 아주 깜깜한 곳에서 너머에 과거에 자기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던 자기랑 눈이 마주친단 말이야. 되게 놀래서 주인공이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길을 또 가는데 소년이 남자 주인공한테 행운템이라고 선물 하나를 주거든? 이번에는 또 사이렌이 겁나게 울려요. 이거 게임할 때 나도 되게 당황했던 장면인데 막 파도가 밀어치거든? 나도 이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게임에서 나도 이걸로 몇 번 죽었었어요. 그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미처 두 사람이 못 피해서 파도가 덮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든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은 소년만큼은 이렇게 구하려고 소년을 막 제일 물은 이렇게 들어차고 있는데 제일 꼭대기 위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소년은 구해준단 말이야? 그러고는 이제 자기는 휩쓸려 갔나?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고 또 이제 배경이 바뀌어. 파도라서 그런지 바닷가로 배경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바닷가에는 주인공이랑 주인공 여친이랑 소년이랑 가족이 된 모습으로 나와. 대충 말하면 여친이 이제 자기 와이프가 된 상황이겠지, 거기서는. 너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뭐, 그러고, 같이, 뭐, 아들이랑 같이 좀 재밌게 놀아줘, 막, 그러고, 되게 예쁜 말을 막 한단 말이야. 남자 주인공이 소년한테 가서 막 놀다가 또 소년이 행운템이라고 소라고동을 주고, 이제 둘이 손잡고 파도로 막 이렇게 뛰어들거든요? 파도로 뛰어들어서 현실 세계가 또 돼. 실제 지하철 여간에는 파도가 휩쓸고 갔잖아? 근데 남자 주인공은 없고 소년만 홀로 깨어나게 되거든? 어떻게 자기 혼자 가다 보니까 7번 구역까지 오게 돼, 소년은. 소년이 먼저 그래서 7번 구역 그 코너를 돌고 나서 바로 그 뒤를 남주가 이렇게 주인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둘은 이렇게 서로를 보지는 못했지. 그러니까 소년은 먼저 이렇게 가고 그 뒤를 이제 그 주인공이 걸어와요. 드디어 다 왔어, 이제. 7번 구역이야. 주인공도 7번 구역 코너를 도니까 이제 드디어 8번 출구가 나왔네? 8번 출구가 나왔는데 뭔가 좀 이상해. 나도 되게 이상했어. 봤을 때. 뭐였냐면은 8번 출구 그 안내판에는 위에 안내판에는 8번 출구가 위를 향한다고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8번 출구라고 이제 계단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더라고. 일단 길이 아래로 향해 있으니까 그냥 걸어간단 말이야. 네, 뭐 어쨌거나 8번 출구를 통과를 잘 했나 봐요. 그러니까 8번 출구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맨 처음에 그 원래 평상시에 지하철 모습 사람들도 이때까지는 그냥 자기랑 소년만 있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들도 다 보이기 시작하고 평상시처럼 정상적인 그런 풍경이 보이는 거지. 드디어 살았다. 드디어 탈출했다.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그러고 막 물도 한번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다시 전화가 와요. 자기 병원인데 우리 아기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데 처음 같으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막 되게 망설이고 별로 대답을 못하고 전화가 끊겨버렸잖아? 근데 이제는 뭐 같이 이렇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뭐 소년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뭔가 심리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답을 해. 자기가 여친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통화를 잘 끝내고 지하철도 무사히 타요. 이제 지하철 딱 무사히 잘 타고 다시 가는데 아까 제일 처음이랑 똑같은 풍경이 데자뷰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어떤 우는 애기, 그리고 달래는 엄마,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보고 막 분노하고 성질내는 아저씨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인공이 달라졌지. 잠시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드디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냥 나서지 않는데, 드디어 이렇게 돌아서는 그 남자 아저씨 쪽으로 돌아서는 거를
끝으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이제 남자 주인공의 변화, 정신적인 성숙,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였겠죠.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아저씨한테 한 말 하러 가는 주인공 장면의 끝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를 다 봤는데,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말했듯이 등장인물 이름이 땡땡땡이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걷는 남자, 여학생, 소년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점이 좀 독특했고, 걷는 남자를 연기한 배우님 표정이나 그 밖에 다른 연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8번 출구 게임을 할 때는 아저씨가 그냥 하나의 똑같은 그냥 반복적인 NPC였는데, 영화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살짝 서사도 있고 약간 캐릭터성을 좀 더 부여한 것 같더라고요. 걷는 아저씨 좀 호감이었고요. 제가 사실 이 8번 출구 게임을 한 상태라서 영화에 대한 기대는 별로 안 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짜임새나 완성도가 상당히 괜찮아서 조금 놀랐어. 되게 괜찮았어요. 그 게임에서는 솔직하게 막 계속 반복되고 0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포 게임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공포스러운 장면도 좀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이게 거의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게임 같이 돼버렸거든요. 약간 저는 후반부에는 아이씨 이거 언제 끝나지? 약간 공포 게임이 아니라 숨은 그림 찾기 게임 같았어서 그 점은 살짝 그냥 게임할 때는 아쉬웠는데, 영화는 반대로 그런 부분이 안 느껴지고, 영화만의 서사도 있고 뭔가 캐릭터성도 좀 좋았고, 그리고 근데 또 이제 게임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픽이나 게임의 그런 풍경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음, 원작 느낌을 잘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영화가 게임이 원작이긴 한데, 이 8번 출구를 만든 감독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소설책으로 이미 그거를 만들었었대.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영화 리뷰를, 부족하지만 영화 리뷰를 하긴 했지만요. 생략된 스토리나 이런 게 되게 많대요. 소설은 뭐 약간 주인공의 과거, 서사, 그리고 뭐 서류 가방 등 걷는 아저씨의 뭐 과거 이야기, 서사 이런 것도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8번 출구 게임도 나름 재밌게 했고 영화도 지금 이렇게 재밌게 봤고 해서 책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거든요. 음. 뭐 전반적으로 다 생각보다 재밌었고, 제가 그냥 평점을 한번 남기자면은 5점 만점에 한 3.5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앞으로 영화 리뷰를 조금씩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첫 영화 리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 리뷰를 다 보기는 했지만 8번 출구가 궁금하신 분이시면 한 번쯤 봐도 좋을 것 같은 영화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영화 리뷰를 조금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정제된 리뷰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포영화 8번 출구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